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요즘 장기가도 좋고 오늘도 장이 좋았어요. 뭐 지수는 밀렸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훨씬 많은 하락 종목들보다 이제 상승 종목이 많고 급등 종목들이 많은 그런 장이었죠. 근데 이제 변곡점이 왔습니다. 이제 보면은 바이오 대장들, 바이오 주도주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얘네들이 밀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이렇게 했다가 중간에 한번 또 흔들 수도 있겠죠. 급등을 또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어디까지 밀릴지 모릅니다.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거나 무슨 확실한 무언가가 나온 게 없어요. 바이오 섹터들은. 바이오 섹터 중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게 이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이제 뭐 성장성을 인정받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5년 후 10년 후 실적을 땡겨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10년 후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을 땡겨다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어긋나거나 이쪽으로 뭐 진출을 굉장히 빨리 하고 기술 개발을 비슷한 쪽으로 다른 기업들이 뭐 빨리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바이오 쪽은 이제 신약을 하나 개발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막 10년씩 걸려요. 개발하는데 10년 걸리고 임상하고 뭐하고 하는데 10년 걸리고 개발 10년, 임상 10년 그리고 상용화 5년. 그러니까 신약 쪽은 하나 터지면 끝난다고. 이거는 하나 터지면은 이게 대박이 나오니까 이쪽에 뭐라 그래야 되지? 1000개 중에 한 종목만 잡으면 돼. 예를 들어서 자산을 1000개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뭐 10,000% 수익 나온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가 뭐냐면 이제 복제약, 복제약 같은 사업을 이제 하는 기업이고, 이쪽에 벌써 경쟁자가 나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경쟁자들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헬스케어 산업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지금 가치에서 이렇게 지금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작게 받거나 뭐하고 있거나 무조건 사야 돼요. 그런데 10년 후, 5년 후 실적을 땡겨다가 지금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1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얘네가 복제약을 해갖고 푸는 그런 약들이라는 매출 구조에 있는 약보다 엄청나게 훨씬 좋고 그런 신약이 개발되면 어떻게 됐어? 이런 건 사장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약을 뭐 하나 두 개만 운영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신약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바이오 쪽은.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분할을 해야 되고, 함부로 막 모아서 장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할해서 터지면 대박, 아니면 버린다는 관점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는. 그러니까 약에 관련한 뭐 그쪽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고, 이제 매출 구조가 이제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럼 매출 구조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석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쉽지 않은 섹터고, 이쪽은 또 다 고평가다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뭐 일반 우리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조업이나 일반 유통업,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산업들은 어느 정도 하면은 뭐 그런데, 이거는 무슨 뭐 단위가 시장 단위가 거의 경 단위라 그래요. 경 단위. 뭐 4차 산업 뭐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시장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철저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바이오 섹터는 장기 보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잘 쪼개가지고 수익을 챙겨가면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시스템이 없으면 바이오는 쳐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은 특히 안 된다. 굉장히 리스크가 엄청나게 강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놀이 개념인 거지,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투기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바이오 섹터 중에 투자 구간에 들어있는 종목들은 진짜 한 10%도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예 바이오는 버리고 와야 돼요. 얘네가 아무리 뭐 시장에서 떠들고 뭐 시총 상위고 뭐 필요 없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만이 수익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나는 고수니까, 난 알고 있으니까 항상 얘기하니까, 그리고 사실 돈놀이만 해도 시장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리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추립니다. 정말 추리고 또 추려요. 그래가지고 리스크가 좀 보이면 버리는 관점으로 거의 다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투자자들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잠깐 뭐 수익 보다가도 심리라든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자만을 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아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수익 챙기고 나와서 이제 다음에 이거 수익 챙기면 이거 쪼개고 뭐 하면 되지. 그래 놓고 이제 그렇게 다 못한다고. 대부분이 아니고 99.99%가 그래요. 내가 0.01% 안에 드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제대로 된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고 하냐고. 돈 가지고 장난치면 나중에 총알 없어갖고 진짜 눈에 보이는 사야 되는 종목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중히 해야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에 계속 저축을 해서 자산 규모를 키워서 자산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번 망하는 이유가 뭘까? 나도 이렇게 망해봤고, 나는 그래도 망했지만, 뭐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수익 낼 땐 더 빨리 냈었어. 그리고 망할 때도 망한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었고, 다시 시작할 때 시스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주식 투자를 다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험을 엄청나게 쌓았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재무제표 막 다 두들기고 뭐 별로 뭐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 이거야. 미래에 대한 전망을 딱 하면 그 예측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보 같은 거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보면 나중에 이런 그림으로 경제가 가겠구나, 흐름이 가겠구나, 이런 거는 진짜 어느 정도 머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걸 이제 투자에 입히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거를 점점 이제 수정 보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나눠주고 있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대로 된 투자자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10년 후에는 뭐 내가 영상 하나 올리면 고맙다는 댓글이 막 1000개씩 달릴 정도로, 왜? 무언가 돈도 벌고 내가 자산도 늘어나고 제대로 된 무언가 갖춰줬어야 이제 그런 말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쓰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테니까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하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단돈 10,000원, 50,000원이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계좌 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뭐 비난받을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잔돈 갖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나 그런 애들은 그냥 병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가리가 빈 애들이에요. 지가 돈 몇 푼 갖고 있다고 뻐기고 뭐 이런 애들은 특히 더 병신이야. 갖고 있어 봐요. 얼마나 갖고 있어. 지가 이건희보다 많지 않잖아. 잔돈 쪼가리 갖고 있으면서 자기보다 덜 있는 사람들한테 인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게 행동하는 애들은 절대 큰 무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커나갈 수가 없다고. 지금 뭐 잔돈 갖고 있어봐야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돈은 다 없어진다고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그 스스로에 대한 그 인식을 키울 수 있는,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경험도 해야 되고. 경험이 없으면 그릇은 절대 커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다는, 계속 얘기했죠.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다고. 도전정신 뭐 이런 게 없어요. 경험이라는 걸 해보지 못해. 경험이 다 똑같잖아. 초, 중,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취직, 인생 끝. 다 이래. 다 거의 뭐 70% 80%는 이러죠.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 이 취직 부분에서 공급 포화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썩어버리는 거예요. 굶어버리는 거지. 왜? 다들 이렇게 교육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때는 공부를 못해서 내가 성공을 못했니,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야, 그럼 그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나가서 길거리에 나 앉아서라도,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 5살, 6살 때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어디 뭐 취직해가지고, 그렇게 구박당하고, 옛날 사람들, 인성이 쓰레기니까, 그렇게 구박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모진 막 환경 다 이겨내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런 말하는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잖아요. 좋은 면만 보는 거야.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대학 잘 가가지고, 학벌로 인맥 뭐 이게 엮여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되니까, 걔네들이 보니까 지금 다 우리나라 상류층에 있더라. 그러니까 니들도 걔네들처럼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야 된다. 그거는 옛날 얘기라고. 왜?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해먹어. 나오질 않아. 그럼 그런 자리는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 밑에서 씨다바리만 해야 된다고. 내 새끼가 누구 밑에 가고 씨다바리만 해갖고 밑바닥 끼는 걸 왜 보고 싶어 하냐고. 지금은 교육해서 공부해서 초중고 대학교 가서 자기 길이 없고 이상한 데 취직해서 뭐 인생 말아먹고 이러면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야. 응? 뭐 안정적인 인생?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없다니까, 그런 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그냥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경제관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취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무슨 투자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나서 돈도 벌려고 그러는 거고, 일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돈을 쓰고 싶은 이유는 많지. 왜? 내 자식 새끼한테 좀 뭐 잘해주고 싶어. 우리 부모 어떻게 챙기고 싶어서. 친구들 챙기고 싶고, 내가 이런 거 못하고 저런 거 못하니까 서럽고. 다 내 주관적으로 있다고.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사회에 환원해서 주변을 더 좋게 만들까? 이런저런 이 사람들이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기준점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도 물론 수익에 관련된 일이에요. 사업이니까 수익성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하기 위해 나온 내 스스로 계획도 세웠고 실행도 하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워가면서 덩치를 점점 키워가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1년 됐지. 이제 한 발 되졌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대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복리로 커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지금 뭐 전문가라든가 뭐 주식시장만이 아니고 이 경제 분야에서 모든 부분도 되게 잘못되어 있다, 썩어 있다. 이런 거 파고들어서 내가 제대로 된 무언가를 만들고 그걸 나누면서 이제 같이 커가는 무슨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만 배불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고 뭐고 다 쓰레기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신뢰를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바꿨는데 우리 일본 얘기만 하면 그렇게 싫어하잖아. 어른들은 특히 더. 우리가 일제강점기 뭐 그런 우리 민족성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별로 그렇게 호감이 안 가냐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썩은 정신이지.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이제 뭐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일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인식이 제대로 박혀있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국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썩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잘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욕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본인들처럼 우리도 정신 상태가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누굴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고. 이게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지. 내가 뭔가 제대로 서 있어야 누굴 비난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그게 말에 힘이 실리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요. 또 잡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막 무슨 생각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보니까 공매도가 정말 뭐 제약바이오에 엄청 늘고 있는데 이게 뭐 장 후반에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한 번에 좋은 흐름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공매도가 빡 터져갖고 개미들 죽여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 자금이 이제 무서우니까 손절 잡고 자금이 빠져서 어디로 갈까요? 이게 뭐 2차 전지, 지금 뭐 이제 4차 산업 관련주들 막 급등하는 거,
자, 수소차. 자, 급등주들에 이제 다 또 이제 때려 몰려요.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손절매 잡고, 아니면 수익 좀 받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아, 제약바이오처럼 얘네들도 이제 튈 거다. 이게 12월까지 진행이 될지 1월까지 진행이 될지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물량이 다 거지되기 전까지는, 이런 돈이 다 거지되기 전까지는 눌림이 무조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들이 다 거지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날아가면 이제 신규 진입한 이런 돈들은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돈이 없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런 사람들이 더 확대돼서 들어올 때까지 끝도 없이 가요. 그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 또 이걸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맨날 거지되는 사람들은 맨날 서민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서민들이 환상을 품고 들어와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고 잘못됐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죠. 그게 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게 가상화폐가 여기저기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인프라가 먼저 갖춰진 다음에 그 가치가 매겨진다 그러면 그건 지금이랑 얘기가 달라요.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폭등을 해버린다. 그 인프라가 갖춰질 거라는 기대감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나 가상화폐나 뭐 똑같다고 다. 세상 어떤 부분에든 이런 투기적인 거는 존재를 해요. 근데 그 투기 성향이 굉장히 강해, 한국인들은. 이건 민족성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투기 성향은 있지만 최대한 억누르고 억누를 수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게요. 자,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매번 망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이제 시작 지점을 보면 항상 이제 증시가 하락하는 초입이던가 아니면 마지막 폭락 장전에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해요. 증시 하락 초입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이 중에는 한 1% 정도는 성공을 합니다. 왜? 꼭대기에 잡아갖고 99%는 털어먹고 나머지는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가지고 가갖고 몇 프로라도 챙기고 나온다고. 그리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그러니까 1%라도 살아남는 거고, 폭락 장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100% 몰락합니다. 100% 몰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무런 공부도 없이 언론만 믿고 뛰어드는 불나방들인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시작은 항상 이래요. 나도 시작이 이랬습니다. 저도 시작이 이랬어요. 자, 상따기. 과거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매매가 이제 15% 상한가 때 15% 상한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 띄우면 팔고 나오는 게 상따기예요. 이 매매가 정말 뭐 책으로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당시. 5번 실패하고 한 번만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원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절반씩 쪼개갖고 이거저거 때려놨다가 상한가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10% 20%씩 먹고 나와요. 10% 뭐 9% 5% 이렇게씩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점상 날라가면 막 7연상 5연상 뭐 이런 거 먹고.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를 따라올 수 있는 매매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제 30% 상한가로 바뀌면서 거의 뭐 불가능해졌어요, 상따기가. 그쵸? 막 20몇 프로 갖다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단타 매매에 계속 안 좋은 영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 상한폭이라는 게 없죠. 미국 같은 데는 상한폭이라는 게 맞나? 미국이 맞나? 대부분의 증시들은 이 상한폭이라는 게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버블을 막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기를 막고자 만들어놨던 상한선이 투기를 오히려 조정하고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투기 성향, 당장 내일 얼마를 벌 수 있고, 당장 뭐 모레 얼마를 벌 수 있고, 일주일에 어떻게 되고, 한 달이면 계좌가 따블라고 따따블라고, 뭐 이런 거에 환상을 품게 되면 그건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밥도 못 먹고 컴퓨터 앞에서 뭐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뭐 쪽방나고 뭐하고 하면 뭐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그럼 확률이 높은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해야지 왜 주식을 하냐고. 카지노에서는 2번, 3번 튕겨버리면 따따블, 3더블 나오잖아. 주식은 그렇게 튕기려고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은 걸려.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5분 만에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의 성장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가치 분석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게 개인 투자자고, 전문가들 중에 90%는 가치 분석 무시합니다. 그리고 맨날 뒤따라 매매만 하죠. 지금 실적이 막 터져갖고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은 중요하잖아요. 왜?
지금 당장 이게 뭐 실적이 이렇게 터지고 뭐하고 하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고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그 확률만 따라가는 거지. 전문가 90%는 가치 분석을 무시한다던가 아니면 가치 분석을 포장해서 확률 매매만 한다고. 나도 이거 굉장히 잘해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요 며칠 이제 어떻게 해갖고 신라젠 같이 튀는 뭐 그런 것들 잡아보려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30% 50% 빠져도 다시 돌아올 종목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섹터를 잡아갖고 5G랑 뭐랑 해가지고 대장 섹터들 수소차랑 해갖고 막 줬다고. 그래 급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20% 30%씩 못 날아가는 거야. 그렇게 날아가야 쭈쭈쭉 올라갔고 순식간에 100% 200% 300%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작게 챙기고 나오는 거지. 뭐 10% 20% 뭐 작게는 5% 뭐 15% 뭐 이렇게씩 챙기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타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단타 매매인데 내가 했던 그거는 이제 기준이 다르죠. 밀린다 그래서 손절 잡고 뭐하고 할 생각이 없었어요. 추가 매수해서 바닥 다시 잡아서 이제 추세 돌림 제대로 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던 거고, 치고 나가면 지금 자리가 변곡점인 종목들.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5대5나 6대4 정도? 그 정도로 이제 확률이 거의 맞아 있는 구간이 아니고, 확률이 그렇게 뭐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같은 그런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버블이 확대가 되면, 그래서 진입을 했었는데, 오늘 변곡점이 좀 나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던 종목들은 다 챙기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만 계속하면 그게 단타매매라고. 근데 다 전문가들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나보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몇 명 보지 못했어. 이렇게 매매를 이렇게 이제 포지션 잡아갖고 잘하고 뭐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수익 봤으면 다 잘했다 그래. 이게 딱 내가 분석을 해보면, 내가 이제 리딩이 나가고 뭐하고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 자리에서는 좀 아니다. 리스크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회원들도 알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다 오픈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나보다 확률이 높으니까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고, 전문가들은 개인 그 일반 개미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보다 확률이 조금 높은 거예요. 이거 갖고 매매만 시키고, 쉽게 말하면 회원들 수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회비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다양하고 저기에서 다양하고, 여기서 눈탱이 맞고 저기서 눈탱이 맞고, 증권사에서 눈탱이 맞고, 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본적인 투자시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이렇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투기 성향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불나방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대로 저축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인내심이 있고 진짜 서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성실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 이제 맨날 단타만 하고 뭐하고 하는 사짜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디 나가도 사짜끼가 있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줘야 사짜지. 사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는 사업가, 하나는 사기꾼. 이거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자, 이 두 가지 다 사업가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고난과 역경을 많이 이겨내야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무언가를 하면 사업가가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망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 가도를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들만 사업가가 되는 거고, 똑같이 시작은 똑같다는 거지. 페이스북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투자 유치 받고 뭐하고 할 때 페이스북이 망했으면 사기꾼 되는 거라고. 저커버가 사기꾼 되는 거야. 근데 페이스북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경쟁 구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도 사업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전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자체가 도박이야. 나는 카드 게임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이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못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 있는데 30만원 갖고 놀면 그게, 내가 1000억이 있어, 자산이. 근데 30만원 갖고 놀면 그게 도박이에요? 아니잖아. 내 돈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100만원 갖고 놀면 도박이지. 그쵸? 예를 들어서 비중관리가 돼 있는데 내가 1000억이 있어. 30만원 갖고 1000번 망해봐야 3000만원이야. 30만원 갖고 놀아갖고 1000번 죽어봐야 3000만원이라고. 그럼 난 1000억 있는데
1,000원 갖고 돈 굴려갖고 하루에 1억씩 벌어. 1,000원 갖고 돈을 굴려서 내가 예를 들어 하루에 5천만 원에서 1억씩 벌어. 근데 30만 원 하루에 게임으로 이 정도는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향이라든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도박은. 자, 주식으로도 도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인생 자체도 도박에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건 이제 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고 처음에 뭐 하면 이제 부푼 꿈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되도 않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회원도 오늘 새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하는데, 월 10%, 월 10%, 아니, 월 10%였어? 월 10%, 연 100%가 목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정을 내렸죠. 그럼 투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말라고. 월 3%, 2년 100%. 이렇게 해서 이걸 월 3%를 누적하면, 제가 그때 말을 했었죠. 1,000만 원으로, 20년이면 100억이 나와요. 자, 이 중간에 리스크 관리를 뭐하고 해서 이거 반절로 쪼개자고요. 그럼 50억이잖아. 이 정도 있으면 노후 준비 되잖아요. 일단 내가 돈이 없으면 이걸로 만족해야지 어떻게. 이 정도 되면 중산층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이가 50이면 70살 먹었을 때 이제 중산층 되는 거고. 여기에서 더 노력을 해서, 자금을 키우면 이게 50억이 아니고 200억, 500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투자는 시간이에요. 투자의 기본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지금 우리 회원분들 중에 거의 억 단위 돈 굴리고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한 10억에서 50억 넘어가면 자산을 분배해가지고 땅 같은 거 사놓고 해야지 무슨 주식을 뭐 한다고 그렇게 계속해. 내가 진짜 뭐 욕심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언론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돼보겠다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 한 200억 정도 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인수합병 시작해야지. 돈 좀 있는 사람들 몇 명 손잡아가지고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인수합병을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금의 크기에 따라 그릇이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당장 투자금이 100만 원밖에 없어. 아직 시작 안 한 1억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당장 시작해서 저축을 시작을 해야 돼. 저축을. 오늘도 뭐 종목도 우리가 보유한 종목도 막 날아가고 하니까 회원분들이 광분을 했어. 광분을. 매매를 하면서 뭐 이거 지금 따라 사도 되나요? 뭐 하도 되나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리딩을 해서 막 8개월 같이 우리 커뮤니티에서 8개월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 그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야.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하락장도 경험해보면 그 공포도 경험해봤으면 이렇게 화랑일 때도 마인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는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상승도 하락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마인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 하락을 해도 마인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념무상이 돼야 돼.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자, 실패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 진짜 투자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부족해 실패했으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가난하게 산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좋다 이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좋아. 근데 이렇게 박살났어. 그럼 그 원인을 분석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때? 남들은 이제 다시 도로나 이런 걸 다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이미 다 알고 시작을 했어. 돈을 얼마나 까먹었던 그게 뭔 상관이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럴 정도의 마인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거지돼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지.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해요. 주변에 이제 떠들지 주식하면 무조건 망한다. 내가 해봤어. 내가 해봤는데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주식을 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마인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주식을 해서 망한 거야.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도대체. 그럼 주식해가고 성공한 워렌 버핏은 뭐야 도대체. 세계 최고 재벌인데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워렌 버핏은 뭐예요 여기. 워렌 버핏의 회원들은 뭐야. 워렌 버핏의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고. 20년 동안 600% 수익을 냈는데 40년 동안 600% 수익을 냈는데 600%라 그랬지. 그리고 워렌 버핏이 뭐 6만 프로인가 수익을 냈다고. 그러니까 4년 동안 회원들이 그 워렌 버핏 주식을 갖고 있는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600% 수익을 냈어요. 워렌 버핏.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뭐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제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게 다 주식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맨날 뻔한 얘기하고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과정 정도만 맞췄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다 망해야지.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혼자 투기해가지고 그 실패를 잘못했으면 자기 혼자 반성하고 있어야지. 주위에도 홍보를 해요. 나는 잘했는데 내가 주식을 해서 망한 거다. 내가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나는 잘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해서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주변은 이제 곤두서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도 가난하게 하는 거죠. 경제의 기본을 이해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투자에 뛰어들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대부분 못해. 난 인정해. 나도 못하거든. 사실 나도 못했거든. 이게 혹해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혹해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가 이게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무념무상이 되려고 그러면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이게 막 경험이 진짜 길게 쌓여야 돼요. 최소 막 2년. 2년은 무조건 쌓여야 돼요, 경험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기간이 한 2년은 돼야 돼요. 내가 경력이 10년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제대로 된 투자를 배워야 돼.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면 이런 수익률에 이제 휘둘리진 않아요. 우리도 회원분들 보면은 이제 좀 무심해졌잖아. 처음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 시작할 때는 10% 20%씩 막 이제 급등 나오고 막 뽀록이라 그래갖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채팅창에. 근데 요즘은 10% 20%씩 뭐 그렇게 나오는 거 막 30%씩 가고 뭐 이런 거 무념무상해하다. 하루에 그렇게 올라가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 왜냐면 비중을 되게 잘게 쪼개놔서 그게 돈으로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100% 딱 실어놨으면 1억 5천 실어놨으면 갑자기 하루에 30% 떠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다 운일 뿐이다 라는 거를 계속 교육을 해서 주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가는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변동폭인데 그 변동폭의 확률만 이해를 하면 실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라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하면 무조건 장기 투자해서 비중만 쪼개놓으면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 하는 사람, 이 시청자분들 제가 영상 하나 찍으면은 보통 보면은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조회수가 한 1000개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1000명 보시는 분들, 꾸준히 보시는 그 1000명 분들 중에 10%도 안 돼요. 그렇게 비중 쪼개가지고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은 한 10%도 안 돼. 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수익률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온 과정, 그리고 손실을 본 과정, 아무런 데이터도 축적하지 않고 그냥 하루의 매매에만 관심을 둬요. 오늘 매매해갖고 오늘 안 가면 이제 내일은 없는 거야. 이제 당장 이거 딱 보고 있으면 오늘만 이제 관심이 있어. 야, 이거 30% 수익 중인데 이거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떨어지면 그냥 20% 챙기고 나오면 되지. 그 대신 내일 올라가갖고 어떻게 크게 가버리면 70% 80%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대로 된 구간에 진입하고 뭐하고 했으면 이제 복리를 입히니까 올라가면 많이 가고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는데 어차피 수익 구간인데 수익은 계속 확대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수익을 조금 반환할까봐 겁내면 안 된다는 거죠. 손실을 확대하는 거 겁내. 왜 손실을 확대하는 걸 겁내? 그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을 들어갔어. 이게 예를 들어서 500만원 빠졌어. 50% 빠졌어. 여기서 50% 더 빠지면 왜 겁내? 50% 빠졌으면 이제 500만원이잖아, 이게. 그쵸? 여기서 50% 더 빠지면 어디에요? 250만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1000만원이 50% 상승했어. 50% 업.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50% 업됐어. 그럼 어때? 1500만원이잖아. 1500만원이 50% 업되면 어때요? 2250만원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50%씩 두 번 박아봐야 250이고, 50%씩 두 번 올라가 버리면 2250만원이에요. 그럼 250만원 플러스, 500만원 플러스잖아. 여기 원금 남아있으니까. 이거 깡통은 안 되니까. 깡통 되려면 상장 폐지돼야 되는데. 그쵸?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빠지는 거 75% 빠지면 250이에요. 그쵸? 밑에서 50%씩 더블 두 번 나면 50%씩 두 번만 업되면 2250이라. 자, 확률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먹어있어? 자, 500을 먹어있잖아. 이게 몇 프로예요? 1000만원은 500이 몇 프로예요? 1000만원 500이 몇 프로야? 50%잖아. 이게 비중매매 분할이에요. 자, 이 확률을 알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대입하는지가 문제지. 시스템에 이걸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익히고 습득하고 경험하고
자,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이게 다 모든 게 다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는 거지. 그건 나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먼저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해라. 자, 기업의 안전성, 성장성,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문제가 이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잔돈품 깎으려고 더 난리죠. 자,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아무데나 배팅을 딱 한다고. 막 신라젠 같은 거 막 지금 12만 원인데 이게 지금 얼마인지도 몰라. 이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버린다고. 그쵸? 근데 시장 가면 이런 사람들이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뭐 양파 뭐 있으면 한 망에 예를 들어서 2만원 하면 그거 2,000원 깎아보려고 실갱이 하고 막 시간 쓰고, 시간이 돈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자산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한강 가야 돼, 그냥. 인생이 아까워. 빨리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자, 수익 중이든 손실 중이든 항상 불안하다. 기업을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당연히 망해야죠. 수익 중이고 손실 중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일단 기업이 확신하면 언젠간 가는데. 제가 저번에 대형주 이야기를 막 했더니 덧글로 그런 게 달렸더라고. 영상에서 덧글로. 대기업이 기다리면 다 가는 거 알지? 기아차 무슨 뭐 추천 영상 거기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대기업이 기다리면 다 가는 거 아는데 왜 대기업에 투자를 안 하냐고요. 바보예요? 그냥 빠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근데 실력이 안 돼. 그냥 빨리빨리 뭔가 되지 못한다고. 자기가 실력이 안 되니까. 왜 이거보다 빠르려면 기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번에 되냐고. 이런 걸로부터 수익을 쌓아가고 하면서 경험을 키워야 그게 되는 거지. 과정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여기저기서 사자 전문가들한테 눈탱이 맞고 와갖고 나한테 덧글로 전문가가 어쩌니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회비 받아 먹어갖고 무슨 뭐 돈 벌라 그러고 인생 바꾸려 그러고 별놈 이상한 소리 다 하잖아. 그쵸? 왜 남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고. 나는 그런 짓거리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양아치 전문가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잖아. 그걸 왜 내가 치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내 매매를 복귀를 해봐야 돼. 저는 바둑을 둡니다. 바둑을 둘 줄 알아요. 인터넷 바둑으로 한 4, 5단 돼요. 인터넷 바둑으로. 자, 거기에서 이제 복귀라는 걸 하죠. 정석을 외운다는 게 뭐예요? 이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둑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복귀라는 건 뭐예요? 자, 그게 경험인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수순들을 밟아 나가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으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인이 돼요. 내 몸에, 머리에. 그렇죠? 이 복귀라는 게 주식 투자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 회원분들은 자기 본인 게시판을 다 드린 거예요. 그 매매 일지를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라고.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고 내 마인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거부터 이제 투자가 시작인 거야. 인생이 달라진다고. 투자 하나로도 인생이 달라져요. 오래 끌고 갈 수만 있으면. 자, 그래서 결과를 만들려면 과정이 항상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는 절대 급하면 안 돼요. 한 달에 뭐 100% 수익, 200% 수익 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건 버리는 돈이어야 가능하다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카지노 가서 바카라 땡기는 게 훨씬 빠르다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야, 한 달에 1%만 어떻게 챙기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뭐 1,000만 원 갖고 50억도 만들고 100억도 만들고 1,000억도 만들고 하는 거라고. 안 될 것 같은데 다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데이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9개월 됐죠. 이 데이터들은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내 영상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과거 복습을 하면서 이제 복귀라는 컨텐츠를 이제 만들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과거 영상을 살펴보면서 그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과거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지옥을 맛보는 이유가 뭘까? 자, 고수의 진입 시점입니다. 자, 1년을 그냥, 이거는 근데 이제 캔들이 되게 안 움직인 것 같아도 이렇게 큰 양봉들이 나오고 해서 없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럴 때도 변동폭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과거 시점이라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만원 구간대에서 이거는 이제 2만원, 5만원 구간대니까 만원 구간대에서 500% 올라와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인데, 그걸 이제 능가하는 그런 급등이 나오고 이제 제대로 된 시세가 분출이 되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점만 있는 이런 거 같을 때도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덩치가 커지고 하니까, 이것들이 덩치가 작을 때 이제 변동폭들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자, 고수들이 이제 장기 투자를 진입을 할 때는 가치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이런 자리에 진입을 합니다. 자, 보면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이런 비슷한 자리겠죠. 이런 자리겠죠. 여기에 있던 이런 자리인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말라 있다가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쭈쭈쭈 상승을 하다가 이제 수익을 챙겨놓고 이제 내려와서 또 거래량이 말라 있는 매주 구간에 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폭발적으로 역사적인 거래량이 터졌죠. 그때부터 이제 추세는 시작되는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한다? 끌고 간다. 자, 개인 투자자는 언제 진입을 할까? 뉴스가 막 터지고 막 난리 났어요, 이제. 태양광 막 전 세계를 바꿀 거다. 태양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그냥 뭐 떨어지잖아. 우리가 뭐 기름 캐는 거 뭐 이런 거랑은 다르다고.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야. 이쪽 산업은 뭐 장밋빛 전망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요. 이때가 이제 개인 투자자에 들어와요. 응? 자, 이때 만원에, 3만원에, 5만원에 산 사람들이 1000%, 만원에 산 사람들은 5000%, 그렇게 수익 구간에 개인 투자자들은 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박살나죠. 야, 이거 박살나봐야 사실 빠진 것도 아니야. 누구는 5000% 수익을 봤는데, 이거 뭐 빠져봐야 한 30% 빠졌다고. 이게 빠진 거냐고, 이게. 빠진 것도 아니죠. 그쵸? 5000% 수익 한 번만 먹으면 이거 30%짜리 100번 먹어봐야. 100번, 30%씩 100번 손실 내봐야. 5000% 한 번만 넘어오면 먹어 있는 상황이면 2000% 수익이잖아요. 비중 관리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손실이냐고. 이런 자리 물려갖고 한번 죽어봐도 이것도 손실도 아니라고. 이게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개인 투자자는 이제 암울합니다. 몰빵 때렸는데 30% 빠졌으니까 1억이 7천만원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전세금 빼서 했는데 길가에 나 앉아서 살라니까 답도 안 나오고, 막 자식도 있고 그럼 더 이제 암울하겠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막 이제 심리를 막 쪼들리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 투매가 나오는데, 와, 태양광 끝났다,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돼서 적자가 되고 이제 흑자 부분이 줄어들고 뭐 안 좋은 뉴스만 막 나옵니다. 자, 다 손절하죠. 이 구간 이제 불안하니까, 난 30% 손실 중인데 불안하니까 증권사에 문의를 해요. 증권방송 같은 데 이제 문의를 한다고, 전문가들한테. 그러니까 이 구간 내려가면 손절하세요. 다 똑같은 사인 내린다고. 그쵸? 이 구간 내려가면 손절하래. 그러니까 그 구간 떨어지니까 다 손절 잡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투매 구간이 나오고 이거 가치가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가는 거지. 그쵸? 그러면 고수들의 진입 시장은 어떨까? 이 바닥을 잡아서 운용하는 건, 이거는 기업 가치가 이만큼 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그렇게 애매해요. 이거는 제대로 된 구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고수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추세를 돌려놓고 눌림에 진입을 합니다. 추세를 돌려놓고 상승각도 크고, 하락각도 약하고 절반 구간 딱 잡고 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반의 기법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기법인 거예요. 이런저런 기법들 다 들이대봐야 이거 안 돼, 이거한테. 이거는 기본적인 확률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저런 게 다 이제 작용이 돼서 이제 나온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이름만 바꾼 거죠. 근데 다들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트레이딩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 거에서 고수가 진입을 하는데, 이거 먹어봐야 얼마 먹어? 먹어봐야 더블 먹은 거잖아요. 그쵸? 자, 이때 3만원에 산 사람들은 이때 절반 챙겨놨어.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절반 챙겨놨어. 그럼 갖고 가. 에이, 박살나니까 에이, 밑에서 좀 챙기자. 60만원 가니까 이야, 좀 많이 챙겨. 갖고 있던 건 처음에 샀던 원금 정도. 자, 수익은 4,900%. 만원에서 60만원 됐으니까 수익은, 그래, 이때 챙기고 이때 챙겼으니까 절반만 보자. 자, 수익은 3,000%.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 이때 있는 뭐 절반에 한 3더블 정도. 그럼 3,900%를 챙겨놨어요. 그쵸? 그럼 이거 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OCI가 상장 폐지돼도 없다고. 그럼 보유를 이럴 때 사서 해야 돼요? 이럴 때 사서 해야 돼? 이때 사면 뒤지는 거잖아. 봐봐, 어떻게 됐을까? 자, 이 60만원대 가장 좋을 때 진입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응? 90% 빠졌어요.
자, 죽어버려요. 근데 그냥 죽을 수 없지. 이 꼭지에 들어갔는데. 자, 물타기 들어가. 자, 절반의 기법 배웠어. 자, 꼭대기 그림 그려갖고 절반해갖고 삽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욕하죠. 그 새끼가 나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줬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미끄러져. 나 죽었다 하다가 반등 딱 나오니까, 야, 추세 전환이다. 이상하게 어떻게 용어는 되도 않는 거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타기 들어가는 거야. 무너지니까 이때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했어야 되는데, 손절 못해. 딱 돌리니까, 야, 이제 바닥 잡았구나. 보내버리는 거지, 그냥.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손절 못 잡았어요. 두 번째 손절 못 잡았어. 세 번째는 잡아야지. 손절 잡았어. 자,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고수들은 어디서 매집할까? 자, 투매 구간이 마무리되고, 바닥이 잡히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바닥잖아요. 제가 잡는 생바닥이 이런 자리 잡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딱 하는데, 업한 개선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악재가 터졌어요. 트럼프가 무슨 뭐 태양광 다 죽이겠대. 석유산업 다시 살리겠대. 그러면서 갑자기 10%가 빠져. 자, 그때 제가 추천했죠. 78,000원에. 이거 어디냐고?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 영상도 있었을 건데, OCI. 과거 영상들 다 돌려, 나중에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 자, 제가 추천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78,000원. 이때 이것만 추천한 게 아니고 기아차도 추천했어요. 기아차는 그때보다 많이 빠졌죠. 자, 이 종목은 수익이 몇 프로예요?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갔다고 계산을 해보자고. 78,000원에서 지금 13만원 왔잖아. 13만원 왔으면 더블 조금 안 돼. 한 80% 되겠네. 기아차 몇 프로 빠졌어요? 이때부터. 그때부터 한 30%나 빠졌겠지. 그러면 평단가 맞춰서 비중 조절 해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죠? 그쵸? 근데 이 두 종목만 갖고 가면 돼, 안 돼? 비중은 더 작게 쪼개야지. 그럼 계좌 수익은 작아지겠지만 안전성은 올라간다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 자, 수익 좀 내고 있던 거 있었으면 그거 팔아서 여기다 물 태워요. 다른 거 수익 중인 종목, 이런 자리에 어떻게 운 좋게 진입한 종목도 있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돌려야지. 그리고 여기다 물 태워. 또 이런 자리에 또 오니까, 잘라내고 여기다 물 태워. 죽어버려갖고 여기다 딱 손절하고, 과거에 손절했던 종목이 날라가. 이걸 반복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뭐야 도대체. 거꾸로만 간단 말이야. 희한하게 개인 투자자는 거꾸로만 가요. 근데 그게 거꾸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해. 시장의 파동이 움직이는 거, 기업이 성장하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한다고. 자, 이 OCI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60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건 아직 모르죠. 근데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왜? 이 OCI는 이때 우리는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 않았고, 이 다음에 이제 한번 매매를 했다 팔긴 했지만 제대로 장기 보유를 하지 못했어요. 그쵸? 지금 진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뭐 10만원이나 이 구간까지 눌려주면 가능해요. 이렇게 눌려주면 사는 거 그냥 가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20만원에 사면 되지, 나중에. 여기서 예를 들어 한 35만원까지 갔어. 그럼 나중에 20만원에 사면 되지, 뭐, 우리는. 한 2년 기다려서 사면 되잖아, 20만원에. 왜 지금 진입을 하냐고. 왜? 지금 눌릴지도 모르는데. 완벽하게 이런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바닥에 진입을 해야 이걸 끝까지 갖고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60만원까지 간다고 봐요, OCI. 태양광 이제 화랑이 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나중에 돌아간다고 봐요. 그럼 이때 손절 잡은 사람들은 10년 기다렸으면 맨주고 왔겠네. 꼭지 잡았어도. 주식은 함부로 손절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저도 이제 손절 사인을 내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계좌를 좀 빨리 돌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회원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회원분들 중에 대다수는 손절을 안 잡고 다 수익 구간이나 조금 약수익 구간에 그렇게 잘라내고 나왔단 말이야. 여태까지 딱 손절 나간 종목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분석을 잘못해서 실수로 진입을 했던 종목 딱 여태까지 제대로 손절, 진짜 손절이 나간 종목 딱 하나 있었어요. 수백 종목 매매하면서. 자, 매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래 보유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자, 지금 어때요? SK 하이닉스 보세요. 2008년도에 바닥이 나왔어요. 10년 동안 1800%가 올라갔어요. 이 자리에서 100%, 200%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샀던 사람은 3000%, 5000% 수익 구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100% 먹겠다 들어가면 이게 말이 돼? 근데 SK 하이닉스는 제가 9만원 돌파 못할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반반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갈 폭은 크지 않아요. 왜? 자, 지금 이제 반도체
IT 같은 경우는 뭐 원화 강세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악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재 일부러 두들기려고 잡아가고 있는 거라고.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실적이 둔화되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입니다. 다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리포트 같은 거 보세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다 나온다고. 하반기가 6월부터 하반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6월에서 이제 9월 넘어가는 시점. 자, 꼭지가 저는 이제 10월 말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SK하이닉스 뭐 이거 꼭지다. 근데 꼭지가 한 내년 상반기 한 3월 정도부터 꼭지가 잡힐 수도 있어요. 왜? 9월부터 하반기라고 잡히면 이제 6개월 선행하니까 3월부터 잡힐 거고 6월부터 하반기라고 저처럼 생각하면 12월부터 꼭지를 잡힐 거예요. 근데 이 하반기에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선행한다고. 지금 실적이 폭발적으로 여기서 더 증가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공급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돈을 잘 번다 그래도 저평가군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여기서 만약에 12만원 갔다가 이제 눌리면 이제 6만원, 7만원 구간에서 이제 다시 바닥을 잡는 거고 지금 자리에 눌리면 이제 4만원, 5만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히는 거예요. 그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하면 돼요. 언제? 2년에서 4년 기다렸다. 지금 자리가 만약 대세 상승장이 뭐 화랑이 와갖고 그냥 막 지수가 막 계속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냥 갈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여기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게? 여기서 1000% 갈 수 있을까? 하이닉스가 여기서 1000%가 갈 수가 있냐고. 10년 동안 1800% 올랐는데. 이거 18,000% 만들 수 있을까? 몇 년 안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만들어진다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 섹터가 많다고. 내가 얘기했던 게 뭐 있어요? 보안, 보험, 증권, 증권 섹터, 보험 섹터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못 사. 보안. 아직 안 올라온 거 이제 보안 있네. 그것도 뭐 있어? 내수, 의류, 음식료. 근데 시기마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많이 떠들죠. 증권방송 같은 데 이제 내수주 이제 얘기 많이 하죠? 전 언제 얘기했어요? 증권방송에서 얘기하기 한 2주, 한 달 전부터 내가 영상으로 계속 얘기했다고. 나는 거짓말이 아니야. 왜? 영상으로 다, 과거 영상 돌려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 내가 했던 얘기를 어떻게 다 거짓말 하냐고. 보험, 증권, 좋잖아, 지금. 자, 보안, 내수, 아직 안 움직였네. 얘네들 가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 모아가면 되잖아요, 지금. 안 움직인 거. 여기서 종목 선정하는 거? 스스로 하세요. 우리는 알아서 다 채워놓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움직일 때까지 안 움직였으면. 이런 자리에서 싼 거 사서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갈 때까지. 그게 주식 투자라고. 이런 데 잡아서 간 거 더 가기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건 투기예요, 투기. 개인 투자자는 이제 지금 진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진입했었고, 안 좋다는 소리 나오니까, 이제 다 내다 팔고 바닥 잡히면 기다려요. 그리고 꼭지에 진입을 해. 바닥 때부터 보고 있어. 기다려. 그리고 꼭지에 진입을 해. 참 희한하지. 왜? 불안 심리를 내가 다스릴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투자자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IT 주도주가 이제 SK하이닉스인데 2018년 상반기는 좋고 이제 하반기부터 우울하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하반기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턴을 빨리 하죠. 근데 그 전에 미리 반영받아 주가는 하반기가 되기 전에 많이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 자, 2차전지 테마 대장주 LNF. 자, 절대고평가. PBR이 11배예요. 지금 보니까 전고점 뚫어버렸어요, 이 종목. 전고점 저는 못 뚫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윗꼬리 이렇게 길게 달고 나와서 이건 마지막 개미꼬식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마지막 개미꼬식이라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한 30% 50% 슈팅 나올 수도 있어요. 30% 50% 여기서 슈팅 나와버리면 한 70% 90% 빠지는 거고 지금 자리에 눌려버리면 한 50% 빠지는 거고. 이 지금 바이오 섹터 이런 걸로 이제 지금 개미꼬식이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2차전지, 바이오, IT. IT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쳐다도 안 봐요. 왜? 실적이 더 좋아. 똑같이 하드웨어 종목들 중에서도 IT 하드웨어 저평가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코스닥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상하게 개미들은 다 고평가 종목들만 들어가요. 왜? 지금 움직여 있는 것들만 들어간다고. 이게 왜 그럴까? 분석을 안 하니까 그러지 뭘 왜 그래. 지금 이 저평가 종목들 1% 움직이는데 이 IT 하드웨어 이런 얘네들은 5% 10%씩 올라갔다 빠졌다 막 하거든. 그러니까 5% 10% 착시 현상에 빠지는 거야. 고평가 종목들만 들어간다고. 저평가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등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떻게 수익이 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PBR이 11배면 이게 기업 11년 벌어야 이거 번다고. 11년, 이건 PER을 봐야 되는구나. PBR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산가치,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 11배예요. 이 돈을 이게 언제 벌지 어떻게 알아. 이게 돈을 아무리 잘 벌고 있어, 지금.
이 부분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올 때 진입을 시작. 고수들은 어때 진입을 할까? 이때 개미가 진입을 해요. 지금 개미. 자, 고수는 언제 진입을 할까? 자, 한번 이렇게 해갖고 슈팅이 1,500원에서 4만원까지 나왔습니다. 한 2000% 이상 갔죠. 지금 이런 자리가 어느 자리일 것 같아요? 어떤 자리로 보여요, 이런 자리? 자, 지금 OCI 자리. OCI 자리라고. 맞아, 아니야? 고수 매직 구간. 자, 어때? 거래량 말라있을 때. 자, 고수 매직 구간. 거래량 말라있을 때. 고수 매직 구간. 자, 내가 얘기했던 추천 구간. 어때요? 똑같이 닮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12만원 구간에 한 요때 양봉 정도 되겠네. 이런 눌림 나오면 우린 진입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시작할까? 자, 그동안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데 봐봐. 딱 여기는 이거 고점, 이거 거래량 털어냈어. 그리고 거래량 털어내면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눌림이 들어오죠. 이제 마지막 눌림이라는 거. 이런 자리가 항상 나온다. 지금 OCI 보면 어때요? 거래량 터졌는데, 이때 이만큼 터졌는데, 이거를 애매하네, 이거. 돌파했는지 안 했는지. 그쵸? 이 돌파하는 거래량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눌렸다 가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엄청난 소스를 주고 있는 거야. OCI 진입 포지션 지금 못 잡은 사람들 다시 주고 있잖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8만원에 샀을 때 저한테 이제 막 카톡으로 물어봤던 사람도 여러 명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 8만원에 사서 16만원 절반 챙겨놓고 나머지 끝까지 갖고 가라. 언제까지? 60만원 갈 때까지. OCI가 60만원 되면 이 영상 보면서 내가 이제 또 자랑질 하겠지. 그때는 문제는 내가 자랑질 하려면 내가 그 종목을 갖고 있어야 자랑질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야. 거래량 빵 터진 다음에 눌릴 때까지. 악재 막 터지면서 막 눌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실적 서프라이즈 터졌잖아요. OCI는 실적에 서프라이즈 터졌죠. 뭐 3천 몇백 프로 막 영업이익, 이건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태양광 업황 돌아섰단 말이야. 눌려라 하고 기다려야지. 지수 조정 나와라. 지수 조정이 나와야 빠져주니까. 조정 나와라 하고 기다리면 좋은 자리 준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는 대형주인데 크게 갈 거란 말이야. 소스 줬잖아. 이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30만원 가서 뭐 50만원 가서 내가 많이 갖고 있을 때 있으면 그때 한번 보는 거지, 이제 또. 내가 그때 얘기했을 때도 OCI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라고. 근데 장담해. 자, 2차전지 테마 LNF 맞죠? 이런 자리에 진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바닥에서 지금 300% 이상 수익구가 나왔잖아요. 자, 100%에 한번 자르고, 자, 원금은 챙겨놨어. 조금씩 쪼개 팔다가 이렇게 딱 됐어. 이제 나머지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나 눌리는 거는 보고, 예를 들어 35,000원, 예를 들어서 한 6만원까지 가서 35,000원이 눌리든 3만원이 눌리든, 눌리는 거 보고 나는 팔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때 산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구간이죠. 제가 2차전지 대장 섹터를 못 잡았다고 아쉬워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자, 15,000원 구간. 15,000원 구간, 이 구간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입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나는 이런 생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진입을 한다. 영상에서 하도 떠들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도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이게 눌릴 확률하고 올라갈 확률하고 반반이에요. 눌리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바로 가버리면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참 애매한 자리지. 그래서 이때 일진 머티리얼 주고 뭐고 내가 보고 있다가 그냥 슈팅 나가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이때 2월 3월 달이에요. 그때 왜 그랬냐면 사드 악재로 투매 나온 종목들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것들 사서 파라다이스, GKL, SM 막 이런 종목들 수익 나는 거 내가 보여드리려고 그런 걸로 매매를 했어요. 우리 회원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기 회원분들은. 그때 그거 매매하고 이거 버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5G 다 갖고 있잖아. 그쵸? 바이오 갈 때도 꼼짝도 안 하다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죠. 그럼 어때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내가 이거 말하면 또 따라잡겠지. 그치? 따라잡는 사람도 죽는다고. 따라잡는 사람도 죽는다니까. 2008년도가 다 바닥이에요. 2008년도 IT 바닥이었죠. 셀트리온도 2008년도에 바닥이었어. 2,000원이었어. 2,000원. 지금 얼마예요? 20만원이잖아. 그쵸? 10,000% 왔어요. 10,000%. 자, 기업이 변한 시점 이때는 매집을 못해. 이때는 자신있게 매집을 못해요. 왜?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일 때는 언제 발견했다? 이때 기업이 변한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거래량 말라있죠. 이 구간에는
자, 상승한다고 횡보 구간이면 애매해,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애매하다고. 근데 횡보를 이 정도 막 3년 이상 이렇게 했으면 코스닥 차트나 비슷한 그림이라고. 야, 돌파를 딱 해내면 가는 거야. 그럼 코스닥은 언제가 끝이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끝이에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시작을 이제 이만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코스피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끝이에요. 이렇게 장대 항복 막 이렇게 나오면 끝이라고. 코스피가 이렇게 된다고. 지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 막 상한가 하루에 막 30종목, 50종목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런 자리가 이제 기업이 변한 거. 자, 셀트리온. 이게 뭐냐면 개인 총알 작업이에요. 이제 가치주들, 제대로 된 실적주들 끌어올리기 전에 이제 뭐 대도 않는 기업들. 셀트리온은 그래도 여기에서 한 90% 빠졌다 한 10년 기다리면 제자리 올 수도 있죠. 90% 빠졌다가 한 15년, 20년 정도 지금 자리에 사갖고 기다리면 제자리 올 수도 있어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만약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90% 빠진다 그러면. 근데 신라젠 같은 거는 몰라. 될지 모른다고. 제가 봤을 때 신라젠, 뭐 셀트리온 이런 거는 셀트리온이 한 OCI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비슷해. 지금 구간이 굉장히 비슷해요. 요 정도 될라나? 셀트리온이? 그래갖고 이런 구간 만들면 한 번 더 갔다가 뭐 이렇게 될라나? 그건 모르겠는데 바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 번 더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OCI 이때 막 진짜 뭐 난리 났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지금 어때? 상승파 1파, 2파, 3파가 가장 강하게 나왔잖아요. 1파보다 2파가 크죠. 자, 3파가 가장 강하죠. 그럼 어떻게 돼? 하락 2파가 나와야지. OCI 봐봐. 자, 상승 이게 1파, 이 약했던 게 1파인가 보네. 몰라, 아무튼 대충 끼워 맞추면 다 이렇게 된다고. 1파, 2파 강하고 3파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끝나고. 자, 하락 1파, 하락 2파. 끝났지. 이 구간은 이제 바닥 잡는 구간.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상승 1파, 상승 2파. 상승 1파, 뭐 2파, 3파,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가겠죠, 다시. 근데 이게 이제 뭐 한 이 절반까지 갈 수도 있고, 이 절반까지 가면 한 30만원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까지만 올려버리면 60만원까지 가는 거. 코스닥 차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OCI가. 자, 그럼 OCI 자리에서 이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자, 코스닥 3년 빠졌다가, 자, 3년 빠지고 바닥을, 자, 패턴에 대한 이야기 어저께 했었죠. 3년 빠졌어요. 바닥을 몇 년 겼어요? 4년 겼죠. 4년 다지고 시세가 터진 다음에 2년. 여기서부터, 3년 빠지고 3년 기고 3년 올라갔어요, 이 종목은.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3년 빠졌죠. 그리고 3년을 기었어, 바닥에서. 그러고 나서 시세가 터지는 구간 이 구간이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시세 터지는 구간. 이 구간부터 보면 1, 2, 3. 3년. 자, 1, 2, 3. 3년. 바닥 따지는 기간 3년. 굉장히 빨리 나온 거고, 바닥 따지는 기간에 보통 보면, 이 더블까지도 나오게 돼. 이거는 모멘텀이 빨리 붙어서 이제 빨리 움직인 거고, 바닥에 3년 빠지면 한 6년씩 나오기도 해요. OCI 같은 경우 볼까? 1년, 2년, 3년 빠졌죠. 자, 1년, 2년, 3년. 그쵸? 그래서 거래량 터져주면 똑같은 그림 되는 거예요, LNF. 지금 모멘텀이 있어요, 없어요, OCI가? 모멘텀 있잖아. 자, 1년, 2년, 3년 빠지고, 여기는 이제 바닥 따지는 구간. 1년, 2년, 3년 쉬었어. 그리고 지금부터 움직이면 이게 상승 1파가 되는 거야. 12월 달에 끝나니까. 근데 좀 더 쉬겠네, 이거는. 너무 약하네.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계속 반복해요. 기업들마다 계속 반복한다고, 이런 패턴이. 이 패턴만 알면 이거 투자를 해갖고 실패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래도 이걸 알아도 다 실패해요. 왜? 이 3년 못 기다려. 겐투자나 이거 3년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은 그 3년, 10년 이걸 기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교육도 많이 하고 매매를 하면서 작은 수익들도 계속 안겨드리고 뭐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트레이딩하고 뭐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이 되고 자산 규모가 커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뭐 시간 아깝게 내 1시간이 얼만데. 내가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운영하는 1시간이 돈이 얼마겠어? 돈의 가치로 치면 얼마겠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1,000억을 잘라 쓰려고 그러면 내가 몇십 년을 살아야 돼요. 하루에 내가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를 써야 돼? 내 1시간의 가치가 얼마야? 근데 이거 지금 주식 매매하고 있게 생겼냐고, 지금. 그런 시간이 어딨어, 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갖고 냅두는 거지.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제가 리딩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하는 거고, 이 리딩하고 이런 기간들도 나중에 이제 계속 줄여가야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회원분들이나 이제 사업 구상도 하고 같이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뭐 자산 분배할 분들은 야, 우리 이제 땅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뭐하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언제 어떻게 변화를 할지 몰라요. 자, 지금 이제 가입비도 우리 회원 가입비도 지금 70만원 받고 있죠.
이제 수익 어느 정도 생기고 뭐하고 하면 딱 이제 영상에다가 오픈 딱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가입비 올릴 겁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가입비 1000만원까지 올릴 거라고. 내가 가입비를 왜 1000만원까지 올릴까? 가입 한 명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자산가들한테 쇼 붙이면 돼요.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지. 100억, 1000억, 100억, 200억, 500억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야 이게 돈이 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무언가 내용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데이터를 지금 모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억, 200억씩 때려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수익 많이 내주고 수수료 크게 띄면 되죠. 그게 사업이지. 잔돈 이거 걷어가고 돈 되냐고. 한 달에 수수료 막 1억, 2억씩 걷어야지. 응? 수익 한 20억씩 내주고 50억씩 내주고 그렇게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 규모를 키우게 하려면 그럼 이제 증권사 되는 거예요. 증권사 규모 지금 제일 큰 데가 몰라. 졸리 대표가 운영하는데 메리츠 같은 데가 지금 한 7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7조. 졸리 대표가 운영하는 메리츠 같은 데가 7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넘겨봐야지. 이거 시작하면. 그런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시스템 같은 것도 정비를 더 해야 되고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해갖고 이런 덩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같이 하겠다? 우리 회원분이랑 같이 하겠다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사업으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들도 우리 이제 분할을 해서 같이 지분 배당식으로 해서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해서 커가고 나누고 좀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도 사업도 시작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뭐 회비 몇 푼 받아갖고 나는 뭐 부자 될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동안 나 쫄쫄이 탔잖아. 내가 수익이 안 나서 막 6월부터 9월달까지 하락장이고 그 손실분이 생겼으니까 지수가 그렇게 빠져갖고 투매가 나왔는데 당연히 그때 손실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가는 종목들은 그건 버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바닥 종목도 추가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들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다 되돌려졌잖아. 이제 다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회원분들이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난 이제 수수료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11월이니까 6월부터 11월까지 자 5개월 쫄쫄이 탔잖아. 아주 가난하게 저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 또 쪼개고 리딩 계좌 출금해 갖고 생활비 하고 하면서 쫄쫄이 탔잖아요. 그럼 이제 회원들이 수익을 많이 보면 나도 수익이 생겨야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이제 수수료 수금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덩치가 커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게 뭐라고? 다단계 네트워크 시스템. 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이상한 데 가고 녹용 같은 거 팔죠.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는 게 다단계예요. 자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잘하는 게 보험회사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거를 변형시켜서 이제 유통 시스템을 제가 이제 또 구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가 나중에 이제 수익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제 법이 나해갖고 수입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이용을 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공유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주식 매매하는 이런 시스템처럼 구상을 해놓은 거죠.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요. 갈 거 사서 기다리면 돼. 언제 갈지 몰라.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주식 투자는 항상 기다립니다. 항상 시간 투자다.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투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쫄딱 망해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추천하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쉬시고 내일 아프리카 생방을 합니다. 내일 아프리카 TV 생방에서 뵐게요. 그리고 주말들 잘 쉬시고 다음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